자, 이제 배터리 얘기 우리 삼프로TV 류종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바로바로 갑니다. 네. 최근에 이제 SNE 리서치에서 이제 매년 열고 있는 네. 이제 배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열렸었는데 확실히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네. 걱정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큰 걱정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빨리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일단은 배터리 성장 둔화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얼마나 둔화가 됐을까를 한번 보시면은 표를 좀 많이 오늘 자료를 준비 많이 했으니까 좀 띄워 주십시오. 네. 우선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봤을 때 뭐 21년도 때는 연간 뭐 107%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2년도 때는 69.3%로 성장률이 조금 줄었고 작년에 이제 많이 준 게 38.8% 네. 성장을 했고요. 이제 배터리 근데 사용량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늘어나는 게 쭉쭉쭉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2배 성장 못 한다고 해서 성장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성장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사실 작년보다도 올해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는데 SNE 리서치 쪽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확실히 올해와 내년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성장은 지속한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해 이제 배터리 사용량 자체가 812기가와트시 정도가 지금 사용이 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네. 성장률이 그래도 16.3%입니다.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진짜 많이 떨어졌다. 네. 성장률은. 성장률이 많이 좀 네. 꺾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성장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기 뭐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좀 걱정을 하기보다는 네. 조금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내년까지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2026년도부터 조금은 다시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장기의 방패 뒤에 숨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네. 올해 이제 내수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취재해본 결과 한번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아이고야. 전체 친환경차는 10.8%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53% 성장을 하면서 이거를 네. 주도를 막 했지만 전기차는 80% 줄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래 1월, 2월 달에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보조금은 없었어요. 아, 똑같은 1, 2월 비교한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가량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을 사실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여전히 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35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7,500만 대 가량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침투율이 79%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단순히 순수 전기차뿐만이 아니고요. 전기차랑 그리고 이제 PHEV라고 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섞는 그런 차량 있잖아요. 네. 그 차량을 합쳤을 때 이제 한 7,495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고 네. 전체 자동차 시장이 한 79% 정도를 차지할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얼마큼 팔릴 건데? 네. 라고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배터리가 한 706 이제 기가와트시 정도가 됐다고 보면은 이제 2035년이면은 4,760 정도로 이제 매년 17% 정도 가량 매년 17%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산업도 매년 17% 성장하는 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2년 동안에 꾸준히 성장세가 그래도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좀 약간 새로운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배터리 수급 부족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 2030년부터 약간 점점 2027년도부터 줄다가 2034년, 35년에 보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9%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배터리를 어쨌든 전기차 업체들이 사야 돼요.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배터리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급 계약 자체가 요즘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수급 목표량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면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은 생산 계획을 잡지도 못하죠. 원자재 확보도 잘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2034, 35년 되면은 어쩌면은 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요구를 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시장 자체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의 경쟁력이 다시금 한번 올라가는 시기가 30년 이후부터는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셨을 때 네. 뭐 배터리가 다시 한번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냐? 네.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은. 네. 맨날 지켜봅니다, 우리는. 네,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 지켜보면서 분석하는 건데, 네. 트렌드 변화를 조금 봐야 돼요. 네.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 전기차 이야기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PHEV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PHEV라는 게 사실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 과정의 차량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만 좀 배척도 했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년 전부터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독일, 유럽 이쪽에서는 지금 PHEV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네. 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보시면 이제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평균 배터리 용량을 보시면은 윗부분이 전기차고 밑에가 PHEV입니다. 근데 PHEV가 늘어나는 폭이 많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많이 늘었고요. 또 유럽 시장에서 보면 유럽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조금 없어요. 특허 때문에 이제 안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디젤로 가다가 전동화로 넘어가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약간 캐즘을 맞으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PHEV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쪽에서 PHEV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기차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PHEV 지금 그 부분을 늘리고 있고요. 네. PHEV를 안 늘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봐도 진짜요? 무방할 정도입니다, 진짜. 아. 근데 아니, 그러다 보니 PHEV가 네. 사실 한 5, 60km 가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 PHEV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출퇴근용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죠. 사실상 전기차야. 네. 대신 지방이나 어디 좀 멀리 갈 때 이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기름으로 바뀌죠. 기름으로 바꿔주니까 오래 갈 때도 별 문제 없고 그냥 매일매일 출퇴근할 땐 전기차의 장점 그 전기 아주 값싼 전기로 네네. 매일매일 다닌다는 이거는 굳이 풀 전기차를 사서 장거리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맞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네. 예전에 과도기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2-30km밖에 못 갔어요. 그때는 배터리 기술도 부족하고 많이 실으면 무게 때문에 효율을 맞출 수도 없고 막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용량도 30kW, 40kW 실게 되고 사실상 30kW 이상 실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나 무방합니다, 진짜. 네. 80km에서 100km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중국 전기차 업체라고 많이 아는 업체 중에 하나가 리오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리오토는 사실은 PHEV 회사였어요. PHEV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순수 전기차를 냈고 근데 PHEV를 여기서는 좀 배터리 용량을 공격적으로 많이 실었죠. 30kW 이상 실으면서 이제 그 시장을 많이 주도를 했고 BYD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거 있죠. 저가. 그걸로 이제 막 밀어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이제 PHEV가 많이 컸는데 PHEV 말고도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은 요즘 전기차들 다 400km 이상 가잖아요. 네. 그거는 배터리 용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200km, 300km 이렇게 네. 갔어요. 300km 가면 장거리 전기차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기술력이 좋아졌고 그쵸. 또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자체에 하나당 실리는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도 많이 좋아졌던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픽업 트럭 나오고 있죠. 요즘 이제 EV9 같은 그런 대형 전기차들, 대형 SUV 전기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배터리 많이 먹죠. 거기는 100kW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100kW? 네, 예를 들면 아이오닉 5 네. 한 1.45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잠깐의 어떤 지금 매출이라든지 공급 물량에서는 조금 뭐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트렌드가 다시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충분히 뭐 타기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실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리니까 네. 요즘 이제 많이 신경 쓰는 게 ESS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아리백이나 아니면 이제 전 이제 순환 과정 LCA라고 하는 이제 네. 그 전 순환 주기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이제 점점 측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ESS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LFP 배터리를 지금 LG 엔솔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여기서는 ESS 쪽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났어요? 너무 빨리 달렸나요? 아닙니다. 아니, 아직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고 뭐 자동차 용량도 많아지면서 등등해서 하이브리드 차들도 이제 계속 배터리를 실어 가면서 네. 점점 이제 커지는 건 맞는데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떨어진 거는 있다. 네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PHEV도 지금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고용량 전기차로도 많이 지금 가고 가야 있고, 되고 또 이제 ESS도 해야 되는데 ESS 해야 사실 되고. 우리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나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K 배터리는 그러면 경쟁력이 얼마나 될 거냐,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냐? 그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그렇게 잘한다면서 중국한테 우리가 괜찮을 거냐? 이거 한번 준비를 했는데 중국 일단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중국 보시면은 중국이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아직까지 12.5% 정도입니다. 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아직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은 상태도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중국을 포함했을 때는 중국 시장이 중국 차들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은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아우디 이런 쪽이 많고요. 중국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거는 MG라고 하는 것과 BYD의 이제 위안 플러스라고 하는 차,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최근에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것만큼 많이 먹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2%. 네. 네. 근데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점유율은 조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뭐냐하면 중국 차만 중국 배터리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네. 포르쉐 마칸 EV 나오면서 CATL에 NCM 배터리 넣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럽 업체들이 많이 넣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 점유율은 확실히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네.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 시장에 한 34.6% 정도를 차지를 한 건 맞고요. 특히나 이제 점유율 비교를 해보면은 CATL이 36.8%로 이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보시면은 BYD랑 1, 2위를 서로 하고 있고 NG 엔솔, SK온, SDI의 점유율이 점점 많이 줄어든 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은 LG 엔솔이 작년에 가까스로 1등 겨울에도 지키긴 했고요. 여전히 중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는 상위권에는 SK온, 삼성 SDI 같은 국내 업체들이 아직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네. K배터리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주도권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뭐 이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LFP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가 솔직히 많이 늘었어요. 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그래프가 LFP 배터리의 그래프인데 네.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 배터리 시장의 38%가 이제 LFP였습니다. 네. 20년도까지만 해도 뭐 미미했죠. 근데 이게 LFP가 별로 이렇게 성능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싸구려 차에만 좀 쓰고 안 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네, 벤츠 BMW도 이제 쓰고요. 현대기아도 쓰고 많이 쓰고 있고 더군다나 테슬라가 썼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테슬라가 네,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저가 모델에 넣으면서 이제 점유율이 확 올라갔고 네, 네, 네. 그때 마침 BYD 차량도 많이 판매되기 네. 때문이죠. 근데 이제 LFP 배터리가 근데 이제 보시면은 중국 시장 제외하면은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조금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네. 다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NCM입니다. 네. 이제 K 배터리 업체들의 그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파란색이 K 배터리입니다. 이들이 이제 많이 줄긴 줄었어요. 유럽 네.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 그렇고 많이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뭐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이랑 양분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유럽에서는 절반 이상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를 해야 될 거냐? 타개를 할 것이냐? 요 네.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결론 빠르게 네, 가겠습니다. 2주호 때문입니다, 이게. 잘 패션 얘기하느라고 2주호가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안 되겠네. 2주호 타도 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2주호는 안 됩니다. 저희 배터리로 지지고 오겠습니다.
네,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우선 요즘 이제 4680이라든지 469라고 하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있잖아요. 통통한 배터리들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업체들에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들이 지금 그 만들고 있는 곳이 테슬라, 파나소닉, 삼성 SDI, LG 엔솔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삼성 SDI와 LG 엔솔이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네네네. 여전히 뭐 테슬라랑 파나소닉이 같이 지금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걸 만들고 있긴 한데 네. 생산량이랑 수율이 조금 딸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업체들한테 SOS를 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여러 곳에 지금 공급을 합니다. 테슬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BMW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또 이제 리비안에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네. 또 말 못한 몇몇 업체들한테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건 전고체죠. 네. 전고체 관련해서도 지금 SDI가 굉장히 잘하는데 이건 뭐 제가 SDI를 띄워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SDI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확실히 잘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도 현재 굉장히 미미한데 2028년도부터 제대로 양산이 들어가면은 네. 2035년이 되면은 전체 시장이 한 9.6% 약 한 10% 정도는 이제 전고체가 먹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자료를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이 배터리만으로 될 거냐? 결국에는 배터리는 차에 실려야지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랑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B2B 시장 공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B2C는 지금까지 승용 시장이었죠. 네. B2B는 승용보다도 상용 시장이 커집니다. 네. 이제는 물류 운송 이쪽에 점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 페덱스 넣어야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LCA 또는 이제 아리백 쪽 관련해서는 이제 탄소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럼 운송 차량이 탄소 배출을 하면 안 돼요. 아, 전기차로 가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차량이 바로 리비안이 아마존에 공급한 그 전기, 여기서는 트럭이 아니고요. 여기서 밴으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네네네. 포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된다. 리비안이랑 이건 또 GM에서 공급하는 이제 페덱스.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포드의 이트랜짓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셨어요. 페덱스, DHL 이런 데 네. 공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아가 이제 이번 CES에서 보여줬던 PBV라고 하는 차량들이 이 PV5, PV3, PV7으로 해서 소중대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팔고 있는 포터라든지 네. 본고 같은 그런 이제 트럭을 대체할 차량들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네. 전기차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현대차의 ST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약간 네, 스타리아 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렇죠. 뭐냐 하면은 B2B는 배터리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전기차 네. 그리고 이제 충전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없지. 테슬라랑 현대기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현대기아랑 같이 조금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좋습니다. 아, 조금 더 시간이 많았으면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준비한 게 이만큼 있는데 2주호. 네. 2조가 CAT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SDI와 엔솔이 돼서 빨리 네. 그 타도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2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류정 기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 자료는 어떻게 앱에 좀 올려주시나요? 네, 앱에 올려드리도록 제 하겠습니다. 삼프로TV 앱에 방금 보셨던 자료 아마 못 보신 화면들이 좀 더 많을 텐데요. 그거 포함해서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 받으시고요. 아, 우리 류정 기자 우리 함께 갑시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